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모들이 캐릭터가 정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대학원 논문 쓸 때. 그러니까 대학원 논문을 쓴다는 것이 내가 진짜 관심 분야가 있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니까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광명 교무님 논문 못 쓰셨어요? 네, 제가 대학원 시절 한창 그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그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그랬죠? 이 사드가 저희 성지인 성주에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성주의 사드가 이제 발표가 나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사드 배치 활동을 통해 이제 원불교가 활동들을 했는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종교가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네, 네, 뭐 종교라는 것이 그냥 종교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교무들이 두 번 대학원 때 두 번 실습을 가게 되는데 교당 실습하고 기관 실습을 가죠. 네. 그때 광명 교무님 기관 실습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관을 이제 물색을 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이라는 곳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제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은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사회들과 이제 교류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뭐 교당이자 기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시내라고 불려요.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그래서 원시내로 실습을 그때 당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 실습 가서 어떤 실습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원불교 시민사회 그 네트워크 교당은 그 이제 몇 개의 원불교 사회활동을 하는 연합체고 그 위에 이제 교당의 교무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무로서 이제 관리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는데 제가 당시 이제 실습했던 그 기간이 마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을 하기 위한 그 광화문 집회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고 그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그 원불교 환경연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이런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시점이어서 광화문 집회에도 정말 열심히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 가서 그 본 집회 하기 이제 미리 가서 이런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알리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납니다. 아, 그러면 그 원시내 같은 사회 활동이나 NGO 같은 거를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그렇게 공부하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그 출가 동기를 얘기할 때 저희가 학생 때 좀 집이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이제 책들도 좀 보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약자들 아니면 이제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꼭 개인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허점일 수도 있고 어떠한 문제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심이 이 종교인이 들어갔을 때 힘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꾸준히 이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종교인이라면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까 했을 때 일반 사람이 그냥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뭐 목사님, 신부님,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좀 더 객관성이 확보되고 그래서 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개인의 그냥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경계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인 사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학부 시절에 사회복지 공부도 해보고 나중에는 뭐 NGO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장이 되어서 원시내로 이제 실습을 가게 된 거죠. 저도 이 종교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원불교가 아직은 창립된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회적인 역할이 좀 적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불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부님이 같이 활동을 한다 그러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큰 예를 들어서 김수환 추기경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항상 앞에 서 계셨으니까 네,
원불교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역할을 계속 해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해야 될 과제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논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얘기를 하면 반대로 왜 종교인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하냐 너네는 그냥 니네 할 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회에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리고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린 아직 작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우린 아직 목소리에 힘도 적고 우리가 아직 괜히 그런 거에 했다가 괜히 뭐 예를 들면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오히려 교화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실제로도 수도 그런 일이 있는데 있었고. 사실 돌아보면 민주화 시대 때 천주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당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컸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들은 좀 핑계 같고요.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손길을 뻗어서 나아간다면 그러한 반응들이 있을 거고 저는 이게 교화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저는 교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일단 교화 현장에서 좀 더 교화 경험을 쌓고 이제 이러한 관심들을 계속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꼭 내가 나가서 뭐 피켓을 한번 된다든지 뭐 꼭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겠다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이거는 광명 교무님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고 현청 교무님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보건대학교에서 종교원불교 수업을 한 3학기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문제로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정말 변화할 건데 이런 세상에서 종교가 필요할까? 물어보면은 한 반절 조금 넘게 되는 학생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필요 없냐고 얘기를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 종교인이 보여주는 뭐 부정적인 이미지들 아니면은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사회고 유튜브 혹은 뭐 커뮤니티가 많이 발전을 하니까 예전에 종교 뭐 성당 아니면은 법당 이런 데 가서 고민을 얘기를 하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좋은 얘기 있으면 그걸 들으면서 내가 힐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앞으로의 종교의 갈 길은 뭘까요? 앞으로의 우리가 종교가 가야 되는 방향들 그리고 또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하면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특히나 종교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탄압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종교가 그렇다고 해서 필요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바치는 게 종교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그 사람 개개인의 이제 마음에 힘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자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변질된 것들이 조금 요즘 종교의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필요악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좀 본질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 자체는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행복을 찾아주는 이러한 역할은 오히려 더 커져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종교라는 그 틀을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조금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종사님께서 처음 어물교를 당시에 이제 불법연구회를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오히려 불법을 공부를 해서 내 실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더 중심이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초기 우리 원불교의 모습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대한 갈증은 항상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서구 사회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갈 텐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내놓을 것인가 이런 고민은 계속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들 들어보니까 저도 쇼타운 백상원 교무님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의 종교는 종교란 이름보다 영성 공동체, 즉 영성을 잘 드러내주고 또 잘 닦게 해주는 곳이 드러날 곳이라고 초타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랜 미국 생활 끝에 얻으신 소득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보다 좀 더 빠르게 세계 인류의 정신 문명의 흐름을 캐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란 좀 복잡한 존재여가지고 물질이 아무리 많고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라도 분명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그 중심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 정신에 있되 그 형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코로나19가 없었어도 어떤 시대의 반복점은 분명히 저희 앞에 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추구하는 대형 교당, 대법회, 그런 규모 중심의 큰 교화 사업이라고 보는 부분들이나 또 교육 사업, 자선 사업 역시 분명 변화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질은 정말 범람을 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끌려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행복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가봅시다 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정말 우리가 외부 활동이 좀 위축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좀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나에게 소중한 건 뭔가, 나에게 중요한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본다면 정말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고 하지만 정말 나에게 내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광명 교무님 모시고 심터뷰 진행을 해봤습니다. 같이 출가했던 출가 동기인 현천 교무님까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누구 맘대로? 안 됩니다. 우리 멤버 확정이고요. 계약서 이따 나가실 때 쓰고 가셔야 되고요.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기쁘면서도 즐겁게 했고요. 이제 네, 다음에는 음지에서 뵙겠습니다. 아 무슨 문제? 지금 광명 교무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그 광명 투어라고 들어보고 모르겠는데 광명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구상한 게 엄청 많아요. 저희 김 PD 이 작가가 짜놓은 게 많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고요. 저는 오랜만에 도반인 광명교무랑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나눌 수 있어서 또 그런 생각을 오픈하게 돼서 좀 더 좀 설레기도 하고 광명교무는 저렇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데 너무 뭐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누군가의 삶이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기성품인 삶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광명 교무님 모시고 심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광명 교무님의 그 여행 이야기로 한번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또 광명 교무님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 여행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천 교무님도 그때 같이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하고 같이 여행을 갔던 그 공통분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 이야기를 하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와.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안녕. 너무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니야.